맨 처음으로 그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실 이제 2003년부터 이 북한으로 조용히 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셨고 많은 이제 그 소리 없는 활동을 하신 이민복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번에 낼 때 청구인에 가장 첫 번째로 올려두었습니다. 이민복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 예, 현재 민간인 풍선을 있게 한 당사자입니다. 제가 첫 개발을 해서 특허증과 국가 자격증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삐라 반대법이 얼마나 사실과 상식에 어긋난 그러한 강행된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7가지로 추렸습니다. 첫째로 남북 합의를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불공평한 합의는 없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삐라밖에 볼 거 없고 남한에는 삐라가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합의하면은 이 인터넷으로 대남 삐라 뿌리는 것, 심지어 은행에서 돈까지 훔쳐가는 그러한 행위를 같이 합의해야 되는데 이 삐라만 합의해가지고 북한은 절대적 위치에 있는 불공평한 합의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남북 합의를 해가지고 민간인들도 전단을 보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 간의 약속을 민간까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절대로 원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걸 지금 절대적으로 잡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가해자 표현의 자유를 하는 민간인들이 활동을 군사적 공격하겠다는 가해자 편에 들어가지고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이 대북전단법이 이 말이 맞습니까? 다음으로 지금 정부의 여당이 이러함에도 내밀고 있는 정말 마구 내미는 것은 숫자를 떼는 건데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67% 반대라는 것은 이 공개적 풍선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는 공개적 풍선 조항 하나만 냈고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받은 겁니다. 조용히 비공개로 날리는 이런 풍선 이것이 진짜로 날아가는 건데 이 조항을 같이 냈고 했더라면은 67%가 아니라 그 나머지 그 반대 속에서도 30%가 지지했는데 조용히 날리고 이런 것은 아마 7, 80%가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조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지금 문제를 잡고 있는 지금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공개적 장소에서 바람도 안 맞는 날 마구 날리는 공개적 풍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특허증을 가지고 절대량을 거의 99%를 진짜 100% 날리는 비공개 단체는 절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건 스텔스 기구이기 때문에 완벽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열 추적, 소리 추적,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날리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개적 풍선 그것만 가지고 자꾸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 있다고 자꾸 비공개 단체까지도 지금 범죄자로 몰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통일부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경찰이 강력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3년부터 날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저 똑같이 이런 서해를 일으키는 단체처럼 해가지고 없는 생명 혐의 그 다음에 컨테이너 집에서 5 식구가 살고 있는데 10년 동안 살고 있는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당신이 불법으로 컨테이너 산다고 압력을 냈고 수사를 하게 하는 이러한 강행하고 있는 이런 삐라 반대법은 정말 이 상식과 법리 구성과 이게 팩트에 전혀 맞지 않는 정말 억지 주장입니다. 이것을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아마 통일 후에 북한 동포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네, 그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그 청구하는 취지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 8분을 대표해서 김태우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우리가 속칭 대북전단 등 살포금지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내게 됐습니다. 헌법소원은 왜 내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위헌입니다. 그래서 위헌 확인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해서 위헌이라면 위헌을 선언하면 그 순간부터 이 법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심리를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9명의 재판관들이 자 서류 보고 뭐 학설 보고 판례 보고 쭉 들어가면 몇 개월 심지어 몇 년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렇게 기다릴 법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당장 이것은 효력이 정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 지금 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북한 인권단체들 위축이 돼 있어요. 냉각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법이 생기니까 이제 아이고 절망 상태. 북한 주민들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서 1월 달에 청문회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연례 보고서, 인권 보고서에 대한민국의 인권 침해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견딥니까? 행복 주권, 헌법 실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여접시 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을 우리 여러분들이 20개 단체들이 허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이 염원이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전달될 것으로 의심에 마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고. 네, 헌법소원 청구 내용에 이제 표현의 자유, 국민기본권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죄형 법정주의, 이런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요소들을 한 5가지 사항을 쟁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으로 그 북한에서 오셨고요. 여기 한국에서 북한인권증진센터라는 이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은 어떤 침해 사항들을 좀 받아서 유엔에 제출하고 또 본인도 피해 사항을 유엔에 진정도 하고 계신 우리 이한별 소장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에 한국에 온 탈북민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이한별입니다. 저희 단체는 북한에서 살기 너무도 막막해서 탈북한 탈북 여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 있는 탈북 여성과 5세 미만의 아동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내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한에서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신고를 국제사회와 여러 또 북한 인권단체들과 함께 제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이동에 제한을 당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에서 배급도 주지 않아서 정말 고난의 행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돈을 송금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남북관계 발전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희 35,000명의 탈북민들은 이 법이 북한 정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제4조 5항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김씨 일가의 핍박에 의해서 굶어 죽지 못해 탈북한 우리 탈북민들은 한국 땅에서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그 가족들을 돕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고 정부가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이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또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그 돈보다도 더 큰 금액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반인륜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이에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하고자 합니다. 북한 땅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탈북민들이 가족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탈북민들이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이 보장하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해 가족들을 돕겠다는데 이것을 돕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너무도 부당합니다. 다수에 의해 소수가 차별받지 않고 외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소수의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법에 의해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저희와 같은 단체와 탈북민들은 가족이나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이 억울함을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탈북민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이었었고 또 2000년으로 넘어서면서 이제 탈북민들이 여기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황장엽 돌아가신 황장엽 선생이 계셨고 또 이제 그때 북한 이제 그 탈북민들이 만든 단체가 탈북자 동지회인데요. 가장 큰 구심점 역할을 했었고 사실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징적인 단체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동지회의 서대평 사무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자 동지회 서대평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이제 2001년에 대한민국의 남한에 입국했고 지금 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 처음부터 이름은 잘못 지었다. 대북 정보 유입 금지법이라 이름을 지어야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자유의 빛을 보게 하는 것을 막는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남한에 와 있는 3만 명 넘는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 특히 가족에게 보내는 금전적 그리고 물품 이것을 막는 제3국을 통한 USB 전달, 금전 전달 이걸 막는 법을 포함시킨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빛을 주는 것을 막겠다는 아주 악랄한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접경지역에서 삐라를 뿌리는 것이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한다면 전 국군이 군사훈련하는 것도 만약에 북한이 도발로 간주해가지고 협박을 하면 군사훈련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연평도 포격도 북한이 자기네한테 포격을 쏜다고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이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런 공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2,400만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꺾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악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부터 3개월 후면은 남한에 있는 저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북에 형님과 가족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고 영화를 보고 싶다면 영화를 보내는 것도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탈북민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 정말 탈북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아마 3만 명이 다 국회로 가고 청와대로 몰려갈 겁니다. 이건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또 지금 코로나로 북한 주민들도 엄청난 지금 좀 전에 이제 발언을 했지만은 길에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습니다. 장마당 물가 가격이 10배, 20배로 뛰고 있고 이런 무서운 시기에 이런 무서운 악법을 또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가 그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한 해 끝자락이 그냥 과연 올해가 70주년이 맞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통령의 현충일 기념사에도 국군포로 얘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사에도 없었습니다.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잡혀가신 분이 수만 명이신데 이분들이 다 탄광에서 살고 또 그 자녀들도 거기서 태어나면은 무슨 천형처럼 거기에서 가장 최하층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데요. 그렇게 북한에 끌려가서 억류된 국군포로의 딸로 태어나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또 한국에 왔더니 국군포로를 인정을 안 해줘서 자녀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아버지의 유고를 다시 지고 찾아와서야 정부에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한 끝에 국보로 자녀를 인정받으시는 분입니다. 손명하 선생님은 여기 오셔서도 탈북해서 귀환하신 80여 분의 국군포로들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손명하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6.25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 손명하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거는 이름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안의 내용에는 인간 북한 주민들을 말살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저는 국군포로 자녀로서 평생 아버지가 20대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아버지 유해를 제가 2013년도에 모셔왔지만 저는 아버지 유해하고 형제 2명하고 조카 3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아버지 유고를 하고 산 사람을 3명을 바꾼 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 북한에서도 국군포로 자녀로 태어난 죄로 해서 아우지 탄광에서 연자제로 살았지만 대한민국에 와서도 국군포로 자녀를 인정하겠다고 헌법 소원까지 해가지고 저는 2015년 5월 30일 날에 헌법 소원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군포로가 수만 명이 북한에 옥류되어 있고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고 또 8.18 독기 사건 만행 때도 국군포로들을 마구 잡아서 기관총을 쏴 죽였고 아마 탈북자들은 다 알 겁니다. 함경북도 정성군에는 포로 수용소를 철거할 적에는 그 안에 있던 국군포로들을 강제로 끌어내다가 포사격을 해서 아마 그 정성군에는 해골 루피라는 데 있습니다. 그 해골 루피에 얼마나 많은 국군포로들이 장엄하게 거기 자결해서 자식들은 그 아버지 해골을 찾겠다고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목격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국군포로 자녀로 태어나서 그 나라 땅에서 버림과 그 나라 땅에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국군포로들은 꼴이 없는 짐승처럼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삶에서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이 김여정의 한마디에 이렇게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을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는 이 법은 정말 인권 말살을 종말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위헌 판결로 정식을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으로 인간에서 이렇게 분투를 하며 북한에 외부 소식을 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KBS 방송, 사회교육 방송, 과거에 북한을 라디오 보내던 방송들의 프로그램들이 다 개편이 됐습니다. 여기 와서 탈북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KBS 방송국 통해서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방송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부터 다 수위가 줄어들고 북한이 싫어할 만한 방송들은 다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사실 북한으로 한국 정부가 제 역할을 한다면은 국군포로 이야기, 납북 가족 이야기, 억류된 우리 국민들 이야기를 우리들이 지금도 찾고 있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 줘야지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손명하 선생님 국군포로 얘기를 하셨듯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90세가 다 되어 돌아가시는 분 중에 살아보신 분도 계십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아무리 하고 고위급 회담을 한들 국군포로와 우리 국민들, 억류국민, 납북국민들을 찾고 있다는 메시지를 과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지 전단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들이 기다리고 찾고
보내고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역할인데 그것이 차단된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입니다. 6월에 이 문제가 시작이 되고 독소 조항들을 찾고 알리면서 또 한편으로 외국으로 이걸 알려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의 우려를 표명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긴 시간을 다시 돌아보면요, 이렇게 끔찍할 줄 몰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도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없었던 이런 일들이 1년으로 벌어질 줄을 다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적폐수사를 하던 시기에는 북한 인권단체들, 청년단체들 적폐수사라고 적폐라는 이름을 걸고 10여 개 단체를 이름을 밝혀서 창피를 줬다면서 검찰 압수수색을 벌였었지만 그 중에 유죄가 있었던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체들을 돕던 개인 후원자들, 돕던 분들은 혹시나 정부의 세무조사를 당할까 불안해서 결국에는 후원을 끊고 단체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문을 닫은 것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13개월 전입니다.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킨 북송선원 2명이 있었을 때 경악했었습니다. 한국이 국제난민법 위반하고 강제 북송을 하는 이런 경악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인지 느낌이 오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김여정이 이 얘기를 하고 난 직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지 법안을 만들고 강행하는 일뿐만이 아니었었습니다. 북한 인권 탈북민 단체들을 표적 수사하고 또 사무검사를 하겠다고 하여 차별적이고 선별적이고 다분히 단체들의 활동을 재갈을 물리기 위한 활동들이 정부에서도 시장이 됐었습니다. 통일부에 북한 인권과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하고 시민한테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곳이 전단을 날렸다는 곳들을 경찰이 고발하고 신고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해예수부 공무원 살해됐습니다. 정부는 끌려가는 걸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도 설마 죽일지 몰랐다고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이 일들이 지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단체들이 사실 본연의 일들은 북한으로 원래 목적으로 했던 일들 20여 년, 25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계속 매진해야 될 상황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1년은 더 남아있는데 이 헌법소원이 언제 결과가 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고요. 국제사회로는 계속 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제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봄이 되고 1월이 되면은 퀸타나 특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방한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올해 1월달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작년에 그 북송 선원 2명의 문제로 혐의 사안을 보내고 와서 만나겠다고 장차관들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장차관들이 만나주지 않아서 스케줄이 잡히지 않아서 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1월 10일경쯤 됐을 때쯤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면은 외교부, 통일부, 또 청와대, 또 이제 그 북송 사건을 관여했던 국방부, 장차관들 분명히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그 목소리가 다시 부리붙을 것이고요. 3월이 되면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북한 정부, 남한 정부 모두 다 양정부가 가해를 하고 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고요. 분명히 내년 가을로 이어지는 유엔 총회 문제들까지도 이 문제가 남북한이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는 이국적인 상황이 함께 논의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상황들을 함께 알려드릴 것이고요. 저희가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기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예, 지금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사실 많은 그 단체장님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인원 제한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그딴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돌아가서 헌법소원과 여러 경지 같이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낙관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오늘 1인시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누구는 뭐 그냥 제출하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뭘 하자 그러는데 참 우리는 항상 끝내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 헬렌 씨 가져올게요.
나갔어. 이저 정 목사님 아니시죠? 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기 끝으로. 저쪽으로. 오늘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와서 열띤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나왔고요. 지금 보니까 MBC하고 KBS, KBS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취재를 했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삼도 아저씨. 아저씨. 저는 밖에서 잠시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앞에는 우리들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인간들, 정말 사지를 찢어 죽여도 용서가 안 되는 이런 인간들이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자유가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헌법재판소 앞이고요. 다른 분한테 누구한테 좀 추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공지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공지가 떠서 제가 네.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네. 탈북자에 대해서 탄압을 멈춰라 뭐 이런 오늘 기자회견이었나요?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 지난 화요일 날 네.
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에서 네. 통과가 됐고 지난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전 세계가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그 고민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거부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가를 해가지고 오늘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인권 단체 27개 단체가 이 문제점을 걱정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그러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네. 예. 아, 근데 저는 제가 언제 한번 국회를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탈북단체들은 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왔잖아요. 근데 탈북단체도 두 종류더라고요. 우파 탈북단체가 있고 좌파 탈북단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거는 여기서 논할 일이 아니고요. 아, 예. 예. 지금 우파 좌파 이제 뭐 그 따질 일도 아니고 실체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북한 인민의 민주화를 도와주거나 북한 인민을 도와주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를 그 시민의 활동을 범죄시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포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 헌법상의 우리 국민인 북한을 도와주는 일체 활동 이것이 범죄로 이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은 미국이나 유엔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많은 국제사회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미국 하원에서 이 문제를 이 법이 실제로 공포돼 가지고 효력이 발생이 되면은 1월부터 그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럼 이 청문회를 열게 되고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 관계 개선에 관한 법을 통해서 북한의 일체 모든 외부의 진실과 정보를 차단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고 이거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해서 세계 인권 국가, 세계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굴절이 되거나 그럴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됐음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정말 문제가 많은 나라로 이렇게 북한이나 시리아나 이런 세계 인권 침해 국가와 단일을 같이 하는 그런 나라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 참으로 깝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대북전단 그것만 금지가 됐는 줄 알았어요. 대북전단만 금지가 됐는 줄 알았더니 일체 USB 그것도 여기서 북한은 지금 굉장히 살기가 어렵죠. 예? 굉장히 고난의 시기보다 더한 건데 여기 탈북한 이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그런 금전이라든가 작은 금전조차도 전부 위법 사항이 돼가지고 탈북민들이 극히 위축이 돼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사실을 정말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북전단 금지 이것만 알고 몰라요. 전혀 정부에서 무슨 몰랐습니다.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접경 지역에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고 오로지 북한의 그러한 김정은이를 체제를 옹호하거나 김정은이에게 정말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인권을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드리고요. 더 힘내셔서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은 네. 고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버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독재, 잠깐만요. 네, 고맙습니다. TV조선은 이제 가고요. 잠깐만요.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에 북한 동포들한테 보내는 그 진리 소식, 그 가족들한테 보내는 그 돈을 못 보내게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세상 테러 국가라고 인권 유린 국가로 세계 1위로 되어 있는 저 나라 편에 들어서서 이 정부가 그 피해자애들인 우리 북한 동포와 우리 탈북자들과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범죄자로 만든다는 법이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헌법 제헌한 게 아주 정당한 것이죠. 헌법 소원하는 게. 앞으로 어떤 활동 하실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 법치사회에서 법으로서 정당하게 투쟁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보고 싶으면 어떠세요? 이런 탈북 저희들이 사실 대북전단 금지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었고요. 이런 거를 좀 많이 국민들께 알리는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일정이 있으면 일정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바른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인사들 초청해 놓고 정당한 세미나나 공청회나 이런 걸 하기로 지금 예견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졌나요? 1월 5일 날 바른 시민사회에서 이미 그 회의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더 많이 알려져서 이게 좀 북한이 자유가 억압돼서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한에까지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자유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북한 주민에게도 자유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래야죠. 우리가 대북 문제, 핵 문제, 우리 남북한의 한국의 발전 모든 문제는 북한 같은 악의 정권을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라지게 하고 그래야 남북한의 대출로가 열리는 것이죠.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 진짜 우리 한국의 발전 문제는 남북한의 발전 모든 게 저 악의 정권을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북한 사람이 사라지게 해야 이게 끝나는 것이지. 저런 독재자하고 저런 인권국가하고 타협해가지고 회담에서 될 일입니까? 그 역사가 보여준 겁니다. 정상회담 수만 번을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저렇게 거짓말로 정권을 유지하고 독재하는 나라가 개방을 하겠습니까? 결혼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들 이제는 이 정권에 이제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세영 회담 몇 번 지금 했는데 4.7선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핵 문제 다 사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용기 있는 우리 단체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통일도 북한이 붕괴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여 살리면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오늘 접수한 거 지금 사진들 찍고 있고요. TV조선이라든지 많은 언론들은 이미 다 빠졌고요. 일부 국민들과 아직이만 남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요.
여기는 헌재고요. 헌재고 저는 다음 방송이 있어서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날 한 달이니까 그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갑자기 소식을 받아서 제가 정말 불이 나게 왔는데 다행히 찍긴 했습니다. 제가 저분들의 명함을 잠깐 받아오고 그 다음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